강아지를 더 행복하게,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베리를 데려오기 전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금수저 강아지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반려동물 제품들 보면 다 가격이 헉 하고 정말 이게 유용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삶을 더 윤택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용품들 4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그런 용품들을 어떤 걸 사야 가격 대비 오래 쓸 수 있고 효율 있게 쓸 수 있는지 꿀팁들을 모두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강아지 유모차. 강아지 유모차만 있다면 전국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요. 많은 반려견 행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강아지의 사회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 외에도 좀 더 장거리 외출을 하면서 신기한 것도 구경시켜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냄새, 촉감, 장소들을 구경시켜준다면 반려견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겁니다. 아프거나 나이가 많은 노견 산책이나 동물병원 방문할 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강아지와 장거리 외출, 실내에 반려견과 함께 들어갈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아지 유모차인데요. 하지만 부피도 크고 가격이 비싼 건 정말 비싸서 구매하기 전에 정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고민하게 되죠. 제가 그런 고민 없애드릴 수 있게 강아지 유모차 잘 고르는 기준 딱 3가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무게, 바퀴, 일체형인데요. 이 기준만 잘 보시고 유모차를 고르신다면 정말 만족한 제품,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유모차는 5kg 이하의 가벼운 제품부터 10kg 이상으로 나가는 무거운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유모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안정감 있지만 장시간 끌고 다니기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8kg 미만 정도의 제품이라면 안정감도 있고 또 너무 무겁지 않은 적당한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퀴입니다. 유모차는 바퀴 3개로 움직이는 3륜과 4개로 움직이는 4륜 유모차,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바퀴가 많을수록 안정적이지만 움직이는 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유모차를 주로 사용하는 바닥이나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무게가 어느 정도 가벼운 제품이라면 4륜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게가 가볍다면 4륜 유모차를 쓰시는 게 밀 때 덜컹거리지 않고 강아지가 유모차 안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들링을 할 때 부드럽게 도와주는 게 바퀴의 크기와 재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기가 클수록 핸들링도 편하고 안전하고요. 고무와 같이 말랑한 재질이어야 안정감 있게 밀 수 있으니 크기가 큰 고무나 타이어 재질의 바퀴로 된 유모차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리형 대 일체형입니다. 분리형은 말 그대로 유모차 바퀴랑 강아지가 앉는 시트가 분리되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저는 분리형이 더 비싸기도 하니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리해서 이동장이나 카시트로 사용할 것 같지만 막상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하시고 오히려 접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동장이랑 카시트 제품들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런지 분리형으로 사도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네요.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려면 일체형이면서 폴딩, 접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유모차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무게는 8kg 미만, 바퀴는 사륜이면서 크기가 크고 에어바퀴, 고무 재질로 된 바퀴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일체형이면서 폴딩이 되면 좋다입니다. 세상엔 너무 많고 다양한 강아지 유모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확인하면서 볼 수 있을까요? 하신다면 제가 그 3가지 조건에 딱 맞는 제품 찾아놨으니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강아지 집. 강아지도 한 생명체로서 자신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전 강아지 이별 신호 영상에서 강아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쉬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집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건 느끼겠지만 강아지만의 독립 공간이 없다면 집에 살지만 나의 방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쉴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있어야 강아지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강아지 집을 사야 강아지가 더 편하고 잘 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강아지가 완전히 일어났을 때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아야 하고 강아지가 한 바퀴를 돌아도 부딪히는 곳이 없는 충분한 너비의 집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기가 잘 되는 구멍이 큰 집이어야 강아지가 불편해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적당하게 푹신한 쿠션이 깔려 있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마약 방석처럼 아주 푹신한 재질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에 시원한 대리석만 깔려있는 걸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다고 하니까 나의 반려견의 취향에 맞춰서 쿠션을 깔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강아지 계단.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소형견들 대부분은 슬개골 탈구 유전병을 가지고 있죠. 베리 또한 슬개골 탈구가 있어서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슬개골 탈구가 아니더라도 소형견들은 기본적으로 뼈와 관절이 너무 작아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아요. 강아지들 뒷다리를 만져보면 정말 이쑤시개만큼 작아서 어떻게 이 다리로 걸어 다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높은 곳으로 못 올라오게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강아지와 실내 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계단이 있다면 강아지의 관절 질환을 지켜주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강아지 계단이 좋을까요? 강아지 계단 종류로는 계단형, 슬라이드형, 곡선형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계단형의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슬라이드형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뒷다리에 힘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곡선형은 디딤판 자체가 곡선이라 불안정하고요. 뒷다리에 무리가 가면 당장은 안 보이겠지만 장기간 사용한다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단형 제품으로 찾아보신다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강아지 매트. 강아지 매트는 강아지 계단과 마찬가지로 실내 생활하는 소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매를 해보셨거나 고민하는 제품이 아닐 수 없죠. 다리 관절이 약한 소형견을 위해서 실내 바닥이 미끄럽다면 강아지 매트를 사용하셔야 강아지가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매트를 까는 게 제일 좋지만 너무 비싸서 작은 크기만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아지가 움직임이 많은 공간 위주로 깔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통 강아지는 보호자 중심으로 자주 움직이는 동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오래 머무는지를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위치 선정을 하셨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재질이죠. 방수도 좋지만 강아지 발톱이 닿는 매트는 튼튼해야 뚫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미끄럼 방지도 되고 강도도 좋은 디팡이나 퍼핑 같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사야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용품 4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4가지 모두 가지고 계신가요? 구매 전 이 영상을 보시고 더 좋은 제품을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강아지에게 행복한 삶은 무엇보다도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삶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24시간 같이 있는 삶은 그렇게 다채로운 삶은 아닐 거예요. 강아지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큰 공원에 나가 산책하거나 다른 장소에 가보기도 하고 소소하게 동네 애견 동반 카페에서 같이 쉴 줄도 알고 동네 강아지 친구와 가끔 나란히 산책해보고 또 집에서 쉴 땐 스트레스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쉬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모두 보호자와 함께라면 강아지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